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황에 맞는 취향 장소 발견하기 하이퍼로컬 추천 시스템 A2G의 발표를 맡은 네이버 서치의 전영환입니다. 네, 저는 지금 네이버 서치에서 이제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팀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는 이제 장소와 관련된 추천 시스템과 모델링을 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역 관점의 장소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떠한 추천 기술들을 개발하였고 어떻게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제 지역 관점의 장소 추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주중에는 이런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집을 나와서 아침에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맛있게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하다 퇴근을 하며 동네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서 집에 와서 맛있게 저녁을 해먹곤 합니다. 주말에는 조금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브런치 가게나 좀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차를 타고 조금 멀리 가기도 하고 제가 필요로 했던 이제 옷이나 물건들을 사기 위해 쇼핑몰이나 마트와 같은 곳들을 들립니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시회도 보고 이제 저녁 때 집에 와서 일주일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마트나 편의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장, 그리고 맛집이나 술집, 백화점과 같은 곳들을 이렇게 저는 일주일간 적어도 10개, 많게는 20개까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소들을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장소들은 일종의 소비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소비를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들을 추천하고 사용자 취향에 맞는 곳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소를 찾는데 이제 네이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만한 맛집, 친구들과 술을 한잔할 만한 장소,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할 만한 숙소 등을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통해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로수길 맛집, 이렇게 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많이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제 지역 내 유명한 장소들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장소들을 선별하여 검색의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맛집 이런 거 말고 검색을 할 만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취향 장소, 과거에 좋아했던 것과 어느 곳이 비슷하지? 이 중에서 어느 게 정말 나의 취향과 맞을까라고 하는 걸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1차와 2차를 같이 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서 한 번의 장소를 탐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팀에서는 저희만의 추천 엔진을 개발하여서 사용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장소를 만날 수 있게 추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검색 결과에 이제 개인화된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가 발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지역 검색의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팀에서 만드는 추천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추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천 대상이고요. 과연 무엇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추천 방식인데요. 이 추천 대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되어 이제 저희의 추천 기술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추천 대상을 좀 정리해 보면요. 추천 대상은 지역 관점에서 크게 4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소, 즉 POI 자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장소를 직접적으로 추천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장소를 발견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저입니다. 이제 이 장소를 소비하는 유저를 추천함으로써 이 유저가 방문했던 혹은 좋아했던 다른 장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장소들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UGC, 즉 컨텐츠인데요.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로 가장 활발하고 라이블리한 추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마입니다. 이런 POI나 UGC를 잘 묶어서 하나의 테마,
컬렉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이 컬렉션 단위로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장소들의 묶음 혹은 그런 리뷰들의 묶음과 함께 해서 장소를 새로운 가치로 발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의 단계, 추천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인화를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추천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온전히 추천을 할 때는 이 지역 관점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즉 지역에 있는 다양한 추천의 트렌드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 여행을 갔을 때 꼭 이 지역에서 소비해야 하는 특색 메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개인화하지 않은 지역 관점의 추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방식이고요. 내가 속한 그룹의 인기도에 기반해서 이제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이런 연령과 성별의 그룹에 기반하여서 추천을 하여서 전체적인 그룹 내 트렌드를 발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이제 개인화 단계인데요.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온전히 이 사용자 취향에 맞는 장소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사용자의 노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 다른 추천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는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네 가지 추천 대상과 네 가지 추천의 방식을 조합하여 저희만의 추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천 기술들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데뷔나 콜로키움에서 발표했던 것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가장 저희의 추천 기술의 근간이 되는 저희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술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 되게 중요하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이런 추천 요소들, POI, 유저, UGC들을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 안에 임베딩 시키는 기술입니다. 가장 표현을 잘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저희는 어떤 것들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의 취향 요소 혹은 지금 클릭한 UGC 이런 것들과 가장 가까운 탑 K의 니어리스트에 기반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추천 오브젝트 간에 이제 유사도가 가까운 것들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식이 가장 심플하고 시스템적으로도 설계하기 편하며 효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추천을 받고 싶어 할까? 저희가 어떠한 발견의 가치를 줘야 할까 하는 그 컨텍스트를 발굴해내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컨텍스트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실제 개인화나 이제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추천 방식에 맞춰 주로 각각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저희의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술은 Related POI to Back이라고 하는 특정 업체 다음에 방문할 만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술입니다. 즉 POI에 대한 추천이고요. 실제로 이제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상황에 맞춰서 다음에 방문할 만한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부산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장소들을 탐색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숙박업소, 호텔과 리조트 같은데 다음에 갈 만한 장소들을 찾는데요. 우선 부산에 간다라고 하면 이제 해운대에 인기 호텔을 먼저 찾아서 예약을 하고 이제 저녁이나 낮에 걸어서 갈 만한 아침이나 점심, 저녁 장소를 찾은 다음에 부산까지 갔으니까 이제 조금 멀지만 꼭 가야 할 만한 거리에 있는 자연 명소나 그런 꼭 가볼 만한 곳들을 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들은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카페나 맛집, 숙박업소, 자연 명소와 같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장소들이지만 방문 장소와 유사한 성격의 지닌 장소들을 특정 기간 내에 이렇게 탐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갈 만한 리조트와 함께 넓은 식당이나 맛집을 찾는다든지 골프장 이후에 이전에 들릴 만한 그 길의 중간에 있는 카페나 맛집을 찾는다든지 전시회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을 찾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장소를 연속적으로 탐색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희는 이런 동일한 의도를 지닌 탐색 의도를 데이터로 정의하기 위해 네이버 서비스 내에 방문과 관심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용자의 장소에 대한 관심은 클릭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실제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예약이나 어떤 리뷰를 이제 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저희는 사용자가 남긴 방문이나 이용 날짜를 기준으로 그 유사한 근처 지역 내에 있는 장소들에 대한 클릭 데이터를 관심 데이터로 간주하고 이것을 데이터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로 다른 도메인의 장소들 간의 코어커런스를 되게 잘 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장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문이라는 것은 클릭이라는 단순한 관심과 다르게 조금 더 강한 익스플리시트한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델에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워드2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백본 모델을 활용하였고, 글로벌 컨텍스트로 이 방문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이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워드2백 모델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문장 내에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 간의 코어커런스를 고려한 이제 랭귀지 모델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 방문과 사용자 클릭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이 POI들을 워드로 구성하였고, 방문 데이터 자체를 글로벌 컨텍스트로 고려해서 모든 이 문장 내의 POI들과 함께 코어커런스가 일어날 수 있게 실제 문장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이제 각각의 POI들로 구성된 도큐먼트를 구성하고 이것들을 워드2백을 백본으로 학습하여 이제 Related POI to Back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요. 분명히 좋은 모델임에도 이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관심이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 탐색의 의도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기간 내에 여러 가지 탐색 의도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다른 데이터를 함께 씀으로써 이제 서비스에 실제 추천을 하는데 그 정확도를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가장 네이버에 있는 가장 명확한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이 있는 데이터 중 하나는 이제 네이버 지도의 길찾기 데이터입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가지고 있고 그 빈도 또한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반한 이제 통계 모델을 개발하여서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Related POI to Back에 기반한 다음 장소에 대한 스코어와 이 통계 모델에 기반한 다음 장소에 대한 스코어를 종합하여 최종 다음에 꼭 가볼 만한 함께 갈 만한 장소에 대한 최종 추천 스코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지금 스마트 블록에 함께 가볼 만한 맛집, 카페, 가볼 만한 곳과 같은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렇게 골프장 전후에 들러볼 만한 맛집이나 카페, 그리고 서핑 게스트와 함께 가볼 만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함께 가서 놀 만한 이제 펍이나 혹은 다른 서피 비치와 같은 곳들, 그리고 키즈 풀빌라 펜션과 함께 가볼 만한 조금 넓은 식당이나 이제 목장과 같은 것들이 이제 추천이 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모델은 이제 글로벌 POI to Back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Related POI to Back과 다르게 과거에 남겼던 내가 관심을 보였던 취향 장소와 가장 유사한 장소를 추천해주기 위한 모델입니다. 즉 이 POI라고 하는 추천 대상을 개인화하여서 취향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취향 장소와 내가 지금 추천해주는 장소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혹은 사용자가 이제 POI를 탐색을 하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즉 사용자와 POI는 다양한 인터랙션이 있고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POI는 유저에 의해서 소비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POI를 임베딩할수록 취향을 기반으로 좋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컨텍스트를 즉 사용자가 장소를 소비하는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근처의 대체 장소를 찾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장소를 찾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과 같이 나와 유사한 취향의 사용자들이 방문한 혹은 좋아했던 장소를 찾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근처 대체를 찾는 장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뭐 야식을 검색한다던가 뭐 데이트하기 좋은을 검색하는 경우에 비슷한 느낌을 가진 특정 반경 내에 있는 장소들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검색 질의를 세션으로 가정하고 그 세션 내의 POI의 시퀀스를 어찌 보면 동일한 근처의 대체제적인 성격을 지닌 데이터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트에 맞게 세션 내의 POI 클릭 시퀀스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POI들 간의 코어커런스를 잘 반영해서 임베딩하여야 되기 때문에 코어커런스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모델인 이제 워드2백을 백본으로 하여 저희만의 그 POI2백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린 컨텍스트는 이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장소를 찾는 경우입니다. 검색의 경우 중에선 매우 명확하게 특정 메뉴 혹은 특정 분위기, 뭐 특정 가격대를 기반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POI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메타데이터, 뭐 족발이나 치킨, 뭐 삼겹살과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통적인 이제 POI들의 메타데이터를 가진 POI들끼리 서로 가깝게 임베딩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공통된 메타데이터를 지닌 POI들 간의 POI와 메타데이터의 그래프를 저희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데이터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OI와 메타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 POI가 메타데이터 산에 이제 랜덤워크에 기반한 메타패스를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메타패스2백이라고 하는 그래프 러닝 모델을 백본으로 저희만의 그래프 모델인 POI 메타2백이라는 모델을 해당 컨텍스트에 맞추어 개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모델인 이제 POI 세이지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해당 경우는 이제 유사한 취향의 사용자가 방문했던 혹은 좋아했던 장소를 추천해주는 경우입니다. 사용자들은 보통 내 친구가 좋아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 좋아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장소들을 추천해주면 되게 좋은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유저가 방문했던 장소가 유사하다고 하면 혹은 반대로 이 POI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유저들이 서로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POI들끼리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POI와 유저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POI와 유저로 구성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방식을 취했고 또한 이제 POI와 그래프 간의 랜덤워크 그 주변 노드와의 임포턴스를 잘 고려하기 위해 저희는 핀세이지라고 하는 모델을 백본으로 저희만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좀 더 스케일러빌리티에도 강하게 되고 이제 서로 해당 다른 유저가 좋아하지 않았던 POI에 대한 고려도 잘 되기 때문에 실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적인 성향이 더 잘 녹아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POI 유저 그래프에 기반한 저희만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모델인 POI 세이지 모델을 최종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POI가 유저에 의해서 소비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들이 있고 세 가지 모델로 사실 저희는 압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각각의 다른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해서 그런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POI들을 지금 TSNE를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건데요. 이제 업종을 각각의 색깔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붉은색이나 녹색 그리고 주황색이 유사하게 고기구이, 뭐 삼겹살이나 정육식당 그리고 소고기구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제 POI2백은 이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로 임베딩이 돼서 그런지 서로 뭉쳐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OI 메타2백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많이 고려해서인지 혹은 소고기를 파는 곳에서는 돼지고기도 많이 팔아서인지 서로 뭉쳐져서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POI 세이지에서는 사용자의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려해서 그런지 각각의 업종들 간에도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컨텍스트를 다 고려해서 이제 최적의 저희만의 POI 임베딩을 만들고 싶었고
그렇게 해야 이제 모든 상황에 맞는,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는 취향 기반 장소 추천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탑K 리얼리스트에 대한 이제 방식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 가장 적합한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또한 이제 기존의 컨텍스트들을 다 뭉개지 않고 컨텍스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POI 임베딩들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모델인 오토 인코더를 백본으로 하여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모델로 통해 나온 각각의 임베딩을 컨캣하고 거기서 나온 모델들 그 이제 오토 인코더에 해당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와 그리고 이제 POI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을 잘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함께 더해서 저희만의 이제 로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POI 투백이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컨텍스트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돼서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보였을 때 실제로 앞선 세 가지 모델보다 이 글로벌 POI 투백이라고 하는 모델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천에서는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찾지 못했던 다른 다양한 장소들을 발견해주는 가치도 되게 중요한데요. 즉 얼마나 다양한 것을 추천해주는지 그 다이버시티에 대한 평가 지표 역시 가장 우수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는 저희가 작년에 ICDM에서 발표했던 논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지금 네이버에 For You라고 하는 것과 라인 플레이스 For You의 실제 서비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어떤 식당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실제로 추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히 과거에 너가 좋아했던 것과 유사해라고 하면 조금 아쉬움이 났는데요. 좋아했던 것과 뭐가 유사하기 때문에 나한테 추천해 준 거지? 라는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에게 신뢰도 있는 추천을 주기 위해 조금 더 추천 사유를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적이 비슷한지, 메뉴가 비슷한지, 혹은 이 장소가 TV에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건지와 같이 이런 방식의 실제 추천 레이블을 붙임으로써 사용자에게 추천의 신뢰도를 주어서 서비스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지금 POI, 장소를 직접적으로 추천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POI가 아닌 유저를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이 유저를 추천함으로써 이 유저가 과거에 방문했던 장소들을 통해 나의 취향 장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네이버에는 이제 검색뿐만 아니라 마이플레이스와 같은 실제 피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피드 서비스에서는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저를 통해서 나만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저 추천 역시 지역 관점의 장소를 발견하게 해주는 추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저를 개인화해서 추천해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를 이제 개인화하기 위해선 이 유저가 어떠한 행동들을 유사한 유저라고 판단하는 행동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유저와 저 유저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팔로우하는 유저들이 유사한 경우에 나와 제가 유사하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과거에 좋아했거나 방문했던 장소들이 유사한 경우에 저 사용자와 나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둔 것이고요. 나의 최근에 방문했던 장소들이 유사한 경우에 그리고 내가 최근에 방문했던 업종이 유사한 경우에 조금 더 나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팔로우 세이지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팔로우가 하는 유저들이 유사한 경우에 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팔로우 액션은 유저 간의 액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 간의 관계를 그리는 유저 호모지니어스한 노드가 하나만 존재하는 그래프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유저를 잘 임베딩 시킬 때는 내 주변에 어떠한 유저들이 있고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유저 노드가 어떠한 위치에 표현이 되어 있는지 이 토폴로지컬한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의 팔로우에 기반한 이제 토폴로지컬한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는 그래프 세이지라는 모델을 백본으로 하여서 저희만의 이제 그래프 딥러닝 모델인 이제 팔로우 세이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제 컨텍스트는 이제 실제로 방문 장소가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POI 세이지라는 것과 매우 유사하고요. 이제 반대로 POI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유저가 소비했던 POI들이 서로 유사하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는 콜라보레이티브적인 필터링의 성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제 유저와 유저 간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유저와 유저는 유저 함께 방문했던 POI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동시에 두 가지 유저와 POI 노드만 가진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가장 잘 이해하는 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핀세이지라는 모델이 스케일러블하며 유저와 POI 피처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관점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적인 성향까지 함께 녹여낼 수 있는 저희만의 이제 그래프 모델인 비지세이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컨텍스트는 이제 최근 방문 장소가 유사한 경우입니다. 최근 방문 장소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갈 만한 장소가 사실은 더 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담아낼 수 있는데요. 즉 연속돼서 방문하고 관심을 가진 장소들을 저희는 유저에 대한 POI 시퀀스 데이터로 표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음에 방문할 장소를 이제 업종 기반이나 장소 기반으로 맞추는 것은 추천에서는 이런 멀티 레이블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용한 것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for 유튜브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과거에 렉시스에서 공개가 되었던 논문이고 딥러닝 기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이제 백본으로 하여서 저희만의 이제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이제 다음에 갈 만한 장소를 맞추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전 단계에 있는 임베딩 값을 통해서 그것을 유저다라고 가정하고 이 유저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 유저를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이제 히스토리 투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저의 유사도를 정의하는데 저희는 세 가지 컨텍스트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에 맞는 각각의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컬 도메인에서는 분명히 조금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사용자가 어떤 장소를 분명히 좋아했음에도 포지티브임에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하는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이 팔로우를 했음에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엣지를 바이너리 릴레이션으로 보지 않고 이제 웨이티드 릴레이션으로 간주하기 위해 저희는 앞선 두 비지 스테이지와 팔로우 스테이지 논문에는 이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로스 이외에 거기에 로우 랭크 포지티브 텀이라고 하는 텀을 추가해서 조금 더 그 노드 간의 릴레이션을 웨이트로 간주하는 방식을 택해 모델을 고도화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세 모델 중에 어떤 게 과연 제일 좋을까라는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팔로우 스테이지가 가장 좋은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팔로우라는 액션이 이제 방문이나 관심, 최근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사용자의 피드백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반대로 이제 다이버시티와 같은 측면에서는 가장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에서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유저들을 추천하고 더 팔로우하게 함으로써 더 다양한 장소들을 통해 나도 몰랐던 나의 관심사를 잘 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유저를 추천하는 데는 단일 모델로는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기 어렵다. 다이버시티나 노빌티 측면에서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모델을 통해서 추천된 이제 추천 유저의 캔디데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이 지금 나와 얼만큼 유사한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관심 지역이나 최근 검색했던 메뉴, 관심 업종과 같은 것에 기반한 자카타 디스턴스를 개발하고 그거에 기반으로 다시
하나의 컬렉션으로 만듦으로써 나의 취향과 유사한 유저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실제 서비스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라인 플레이스나 지금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에서 보게 되시면 이렇게 나와 취향이 유사한 유저라는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 이 하나의 컬렉션 내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앙상블되어서 다양한 추천 사유에도 기반하여서 실제로 추천이 되고, 사용자들에게 이제 노벨티와 다이버시티, 동시에 높은 정확도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엔 UGC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리뷰 스테이지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제 조금 앞선 유저나 POI와 다르게 이제 멀티모달리티라는 것에 기반하여 검색 의도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추천해주는 모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UGC를 직접 추천해주는 모델이고, 이제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방식을 택해 UGC 기반의 실시간 반응형 추천을 제공해서 가장 라이블리한 효과를 보여주는 추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는 다양한 UGC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로그도 존재하고요. 또 이러한 리뷰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용자들은 이렇게 UGC를 소비하는 데 있어 사진들을 보고 여기 가볼 만하네 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실제 여기에 어떤 것들을 파는지를 확인을 해서 실제 그것을 확인을 하면서 장소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이제 멀티모달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멀티모달리티 데이터이자 이제 UGC와 같은 것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어떤 사용자에 의해서 작성이 되기도 했고 어떤 장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장소와 이제 POI에 모두 속하는 이런 글로벌적인 스트럭처를 지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구조는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프 구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UGC의 이제 스트럭처를 잘 이해하고 멀티모달리티적인 성격을 잘 녹여내는 데 있어서 이제 그래프 모델링을 선택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명확한 것은 이 UGC는 이 POI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데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POI만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찌 보면 각각이 세퍼레이트된 스타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POI 간에나 UGC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단일 POI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UGC가 제대로 임베딩되지 않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GC들을 다른 POI와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유저의 취향을 기반으로 이 UGC와 다른 POI를 가상의 엣지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계를 하였고, 이 방식으로 그래프를 다시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사용자가 남긴 다른 POI지만 같은 업종에 있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유사한 특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버추얼 엣지로 연결을 하여 POI와 UGC로 생성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핀세이지에 적용하기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노드 타입으로만 개발된 이제 바이파르타이트 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 서로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장소 추천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업종은 분명히 다를 가능성이 높다에 기반하여 그것을 네거티브 샘플로 정의하는 로스를 정의하여 이를 통해 저희만의 모델인 리뷰 스테이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멀티모달리티적인 성격을 녹여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리뷰 스테이지의 아까 노드 피처로 이제 UGC에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들을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임베딩 시켜서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단순히 이미지나 텍스트에 기반하여서 니얼리스트를 찾는 거나 단순히 이미지와 텍스트를 컨캣하여서 찾는 것보다 이 리뷰 스테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UGC와 POI, 유저의 글로벌 스트럭처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다양한 장소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금 올해 적용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어떠한 리뷰, 이제 뭐 파스타,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UGC를 클릭을 하거나 피드백을 보인 경우에 유사한 유사한 방식으로 장소를 소비한 리뷰들을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실시간적인 사용자의 인텐트를 고려해서 반응형으로 추천해주는 모델을 이제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4가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러한 기술들을 다양하게 서비스에 녹여냈고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한국에서는 세계 지면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키노트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던 스마트 블록이나 통합 검색, 그리고 요즘 여기판과 같은 피드 시스템에 저희의 기술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뭐 단순히 기술을 오픈할 뿐만 아니라 뭐 지역도 확대하고 기술도 고도화해 나가고 이제 뭐 UI도 개편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저희만의 기술을 통해서 SME들, 소상공인들을 장소를 발견해 나가는 유저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이제 장소들이 저희 기술을 통해서 유저와 만나게 됐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서비스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기술을 적용해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총 저희와 이제 저희 기술을 통해 만난 유저와 장소들은 총 100만 유저와 280만의 장소가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이제 장소와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음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을 소비하는데 가장 요즘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지역의 트렌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금 POI나 UGC를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UGC 중에서도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이 장소에 가면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돼. 이렇게 하고 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인 추천을 해주는 발견의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멀티모달 데이터인 이제 쿼리와 UGC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NLP 기반의 트렌드 추천 모델 로컬 트렌드 렉과 이제 컨트라스티브 이미지 텍스트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인 썸네일 렉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비주얼 트렌드를 추천해주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현재 데모까지 개발이 된 부분이고요. 뭐 경주에 갔을 때는 이제 힐링파크에서 카약을 탈 수 있다. 뭐 이런 해수욕장에도 갈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 지역을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제공하는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리얼타임의 컨텍스트를 이해한 추천 최적화입니다. 분명히 이제 사용자의 취향은 다양하고 근데 그 취향에 해당하는 장소들이 실시간적으로 나의 니즈에 맞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요일인지, 뭐 어느 시간대인지, 어느 날씨인지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고요. 뭐 퇴근 후에 이제 가볍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장소, 그 바쁜 점심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이나 그런 것을 파는 장소까지 모두 다 다른 컨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컨텍스트를 고려하여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놓았던 유저 피처, 이제 유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메뉴나 자주 찾는 메뉴, 뭐 최근에 검색한 것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리얼타임 컨텍스트, 뭐 시간이나 요일, 날씨까지 고려한 이제 컨텍스추얼 MAB 기반의 로컬 MAB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하여서 실제 상황에 맞는 사용자 취향을 최적화하는 리랭킹해주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다양한 이제 추천 기술들, 저희가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추천 기술에 대해서 하나의 소타 모델이 있다, 최적의 모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개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서비스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발견의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견을 하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발견에 최적화된 모양의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가장 최적화시키기 위한 모델은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걸 서비스에 적용하는데 기술이 완성됐으니까 여기다 끝이다가 아니라 정확도나 신뢰도를 주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팀에서는 이런 방식들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간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담아가실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위에 3가지 추천 대상과 2가지 추천 기법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추천 기술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공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대표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팀의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지금도 연구하고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추천 대상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하고 있고 추천 방식을 더 세분화하고 각각의 기술을 더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장소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곳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집에 가시는 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취향과 지금 상황에 맞는 장소를 꼭 만나셔서 오늘 하루를 좀 쉬시면서 즐겁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향 장소를 만날 수 있도록 만나는 하이퍼로컬 퍼스널라이제이션 팀이 되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